이야기 시작할게요. 이건 서울에서 일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리준호는 서울의 유명한 사립병원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재능 있고 명성 있는 의사로 매일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았죠. 결혼한 지 10년 된 아내 한유진과 함께 사는 집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상적인 가정처럼 보였어요. 유진은 과거 스튜어디스 출신으로 우아한 외모를 유지하며 집안일을 돌보고 가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곤 했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저녁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일상이 그들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유진이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어요. 정기적인 검사라서 위 내시경을 하게 됐죠.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거라 유진은 가볍게 준비를 했어요. 시술을 맡은 사람은 박민준이었어요. 민준은 준호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병원 동료로 둘이 의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유진이 마취에서 깨어나 집으로 돌아간 후 민준이 준호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평소 활기찬 민준의 얼굴이 오늘은 좀 이상했어요. 문을 닫고 자리에 앉더니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유진이가 마취 중에 잠꼬대를 했거든. 남자 이름을 불렀어. 김태우라고, 그리고 따뜻해라고 중얼거렸어. 준호는 처음에 웃으며 대꾸했어요. 민준아, 유진이가 가끔 잠꼬대 하잖아. 태우? 아마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일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준호의 마음속에 그 이름이 스치듯 밝혔어요. 김태우. 주변에 그런 이름의 지인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친구들 중에도 유진의 친척 중에도 없었어요.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던 손이 멈칫했지만 준호는 애써 태연하게 민준과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민준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오니 유진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요. 거실 불을 켜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보니 유진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머리맡에 놓인 유진의 휴대폰이 눈에 띄었어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어요. 평소 유진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썼는데 오늘은 안 풀렸어요. 비밀번호가 가왔다. 준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화면을 몇 번 더 두드려봤지만 실패만 반복됐어요. 유진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오는데 준호의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요즘 유진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새로 생긴 현대무용 수업 들으러 가. 끝나고 언니들하고 커피 한잔하고 올게. 유진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예쁘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8시인데 집에 오는 건 10시가 넘을 때도 있었어요. 준호는 병원에서 늦은 수술 때문에 집에 늦게 오는 일이 잦아서 유진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환자 차트를 넘기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유진의 표정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어나 보니 유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바쁘지? 유진이 물으며 토스트를 건넸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어요. 어제 검진 어땠어? 민준이가 잘해줬어? 준호가 슬쩍 물어봤어요. 유진은 웃으며 응, 별일 없었어. 그냥 피곤해서 빨리 잤지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준호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유진의 눈빛이 평소와 같아 보이는데 왜인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준호는 창밖을 보며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어요. 김태우. 누굴까? 유진의 과거 동료? 아니면 최근 만난 사람? 병원에 도착한 준호는 수술 준비를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메스를 쥐기 전에 민준을 다시 만났어요. 어제 말했던 거 유진이한테 물어봤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냥 꿈일 거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유진의 일상이 갑자기 달라 보였어요. 지난 주말 유진이 자원봉사 모임에서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일찍 잠든 날. 그때도 휴대폰을 만지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준호는 수술실로 들어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환자의 심장을 열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안정시켜야 했어요. 그날 오후 점심시간에 준호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유진의 SNS를 확인했어요. 최근 게시물은 무용 수업 사진 몇 장과 자원봉사 활동 사진뿐이었어요. 댓글에 낯선 이름이 보였어요. 태호 오빠, 다음에 또 봐요. 유진의 친구가 쓴 댓글인데 그 이름이 눈에 밝혔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태우, 김태우일까? 유진의 프로필을 더 자세히 봤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어요. 카페테리아의 소음 속에서 준호는 혼자 앉아 커피를 홀짝였어요.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데 아직 증거는 없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유진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요즘 수업 재미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유진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응,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야. 너도 같이 해볼래? 라고 웃었어요. 그 미소가 진심처럼 보였지만 준호의 가슴엔 작은 가시가 밝힌 듯 했어요. 식사 후 유진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준호는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여전히 비밀번호가 안 풀렸어요. 유진이 나와서 머리를 말리며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라고 했어요. 준호는 수술이 피곤해서라고 대답하며 TV를 켰어요. 화면 속 드라마가 흘러나오는데 준호의 머릿속엔 유진의 잠꼬대가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의 의심은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출근 전에 유진의 옷장을 슬쩍 봤어요. 새로 산 듯한 드레스와 구두가 보였어요. 이거 언제 샀어? 준호가 물었어요. 유진은 지난주 쇼핑몰에서 예쁘지? 라고 하며 돌아섰어요. 그 드레스가 무용 수업에 어울리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민준을 만나 다시 물어봤어요. 유진이 그 말 정확히 뭐라고 했어? 민준은 김태우, 따뜻해. 그게 다야라고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이름을 검색해보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온 날 유진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커피숍에서 이야기꽃이 피었어. 유진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누구랑? 이라고 물었어요. 수업 친구들. 왜? 유진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준호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며 피했어요. 그 밤 잠이 안 오는 준호는 유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봤어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유진의 변화를 왜 몰랐을까? 병원 일에 치여 유진의 감정을 소홀히 한 게 후회됐어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준호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걸 지켜봤어요. 유진은 화장을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이면서도 불안했어요. 오늘 무슨 일정 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봉사 모임 후의 수업. 유진이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준호는 출근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민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유진의 잠꼬대. 그게 단순한 꿈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일상이 변했어요. 수술 중에도 집중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어요. 동료가 오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웃으며 넘겼어요. 집에서 유진과 대화할 때마다
그 이름이 스치듯 생각났어요. 유진의 휴대폰을 몰래 보려 했지만 포기했어요. 대신 유진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저녁에 유진이 피곤하다며 일찍 잠든 날, 준호는 거실에 앉아 유진의 가방을 봤어요. 안에서 나온 영수증. 커피숍 영수증에 2잔의 커피가 찍혀 있었어요. 혼자 갔다는데 왜 2잔?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준호는 유진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결혼 전 유진이 항공사에서 일할 때 만난 사람들. 태호라는 이름이 있을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유진이 웃으며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준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의심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준호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병원에서의 일상이 엉망이 됐어요. 수술실에서 메스를 쥐어도 손이 떨리곤 했어요. 환자의 심장을 열 때마다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준이 걱정스레 물어봤어요. 준호야,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준호는 애써 웃으며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유진의 이름과 그 김태우라는 놈이 맴돌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병원에 급한 수술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일찍 퇴근했어요. 차를 타고 유진이 다니는 체육센터로 향했어요. 주차장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살짝 내린 채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유진이 도착하는 걸 봤어요. 평소처럼 운동복 차림으로 가방을 메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업 시간은 1시간 반이었어요. 준호는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마침내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유진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 옆에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가 유진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웃었어요. 유진도 웃으며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저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커피숍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어요. 준호는 차를 몰고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어요.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우고 창밖으로 지켜봤어요. 유진과 그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였어요. 남자의 미소가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눈빛이 유진을 사로잡는 듯 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흐릿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곧 택시가 와서 그들이 타고 사라지자 준호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유진이 집에 들어오니 준호는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 준호가 물었어요. 유진은 신발을 벗으며 재미있었어. 친구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왔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유진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에 준호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 남자의 얼굴. 잘생겼고 매력적이었어요. 유진이 왜 그쪽으로 끌릴까?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혼자서 더 추적하다가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다음 날 준호는 결심했어요. 전문가를 찾아야겠다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오진우라는 사립탐정을 알게 됐어요. 명성이 자자한 사람으로 이혼 소송에서 자주 증언하는 유명한 탐정이었어요.
준호는 병원에서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좀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오진우를 만났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마취 중에 다른 남자 이름을 불렀어요. 김태우라고. 그리고 요즘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어제는 직접 따라가 봤는데 준호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조용히 조사해보죠. 일주일 안에 결과 드릴게요. 진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준호는 안도와 불안이 섞인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어요. 준호는 매일 유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실수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민준이 준호야, 쉬어. 무슨 일 있지? 라고 물었지만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유진은 여전히 밝았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며 장을 봐오고 주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럴수록 준호의 의심이 커졌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유진의 가방을 뒤진 적도 있었어요. 안에서 나온 티켓, 무용 공연 티켓 2장. 누구랑 갈 거지? 준호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고 준호는 진우와 약속한 카페로 갔어요. 골목 안쪽, 사람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진우가 자리에 앉아 파일을 내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리며 파일을 열었어요. 첫 번째 사진. 유진과 그 남자가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장면. 선명했어요. 유진의 눈빛이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 사진. 한강 산책로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저녁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우가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어요. 김태우, 37세. 유진 씨가 다니는 체육센터의 현대무용 강사예요. 일주일에 최소 3번 만났어요. 레스토랑뿐 아니라 공연장이나 프라이빗 이벤트에서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 진우가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어젯밤 강남 호텔 로비에서 찍었어요. 사진 속 태우가 유진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듯 서 있었어요. 준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몸을 떨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어떻게? 왜?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진우는 조용히 더 자세한 보고서가 파일에 있어요. 결정은 선생님 몫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카페를 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10년의 추억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유진의 미소, 첫 아이를 기다리다 유산했던 슬픔, 함께한 여행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거짓이었나. 집으로 가는 길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진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마주할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늦었네. 피곤해 보이네.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응, 회의가 길었어 라고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췌했어요. 파일을 숨기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준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태우의 얼굴이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유진과 함께한 장면들이 반복됐어요. 병원에서 민준을 만나 민준아, 그때 말했던 거 사실이었어 라고 털어놨어요. 민준이 놀라며 준호야, 진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유진을 직접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밤에 유진이 잠든 틈에 그녀의 핸드폰을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엔 비밀번호가 풀렸어요. 메시지함에 태우의 이름이 보였어요. 오늘도 따뜻했어라는 메시지. 준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더 읽을 용기가 없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는 점점 마른 나무처럼 말라갔어요. 식욕이 없고 잠도 안 왔어요. 유진이 요즘 왜 그래? 병원 가볼까? 라고 걱정했지만 준호는 괜찮아 됐고 라고만 했어요. 속으로는 태우와의 만남을 상상하며 고통스러웠어요. 진우에게 더 조사를 부탁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진우가 추가 사진을 보냈어요. 공원에서 포옹하는 장면. 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유진의 외도. 하지만 왜?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준호는 과거를 돌아봤어요. 바쁜 수술로 유진을 홀로 둔 날들. 대화가 줄어든 시간들. 후회가 밀려왔어요. 준호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유진과 대화할지, 이혼할지. 카페에서 혼자 앉아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태우의 프로필. 미혼, 매력적인 강사. 유진이 그에게 빠진 이유가 보였어요. 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자 유진이 어서 와라고 인사했어요. 그 미소가 이제 아프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유진아, 이야기 좀 해라고 말했지만 아직 용기가 안 났어요. 그 밤 잠든 유진을 보며 속으로 울었어요. 세상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카페에서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직행했어요. 핸들을 쥔 손이 땀으로 흥건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치듯 지나가는데 머릿속엔 유진의 웃는 얼굴과 태우의 손이 겹쳐 보였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유진이 저녁을 준비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썰고 있었어요. 준호야, 일찍 왔네? 밥 거의 다 됐어. 유진이 웃으며 돌아봤어요. 그 미소가 이제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사진과 보고서를 식탁 위에 던졌어요. 사진들이 미끄러지듯 퍼지며 유진 앞에 멈췄어요. 유진의 손이 멈칫했어요. 칼을 내려놓고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이 커지며 이게 뭐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어요. 그게 내가 물어야 할 말 아냐? 한유진? 김태우가 누구야? 너희 둘이 무슨 관계야? 준호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준호야, 오해야. 맹세할게. 그냥 무용 선생님일 뿐이야. 친구로 지낸 거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죄책감이 스며들었어요.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준호는 차갑게 웃었어요. 친구가 손잡고 거리를 걷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호텔에 들어가? 이런 친구? 손으로 탁자를 콱 내리쳤어요. 접시가 덜컹 소리를 냈어요. 솔직히 말해, 한유진. 진실이 뭐야?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으며 어깨가 들썩였어요. 마침내 포기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준호야, 나 너무 외로웠어. 너는 항상 병원 일로 바빠서 집에 와도 피곤해 보이고 옛날처럼 대화도 안 해. 태우 오빠는 내 말을 들어줬어. 따뜻함을 줬어.
내가 부족했던 그걸. 유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외로워? 그게 네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랑 만나던 핑계야? 나도 외로웠어, 유진아. 그런데 난 절대 우리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어. 준호가 소리쳤어요.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문 뒤에 기대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어요. 1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거실에서 유진은 홀로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됐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태우와의 시작은 정말 가벼웠어요. 수업 후에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거. 오늘 수업 어땠어요? 태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유진은 재미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으니 이런 게 위로가 돼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화가 점점 깊어졌어요. 태우가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라고 했어요. 메시지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따뜻한 차 한 잔 어때요? 그런 메시지가 쌓였어요. 처음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공연 후에 태우가 손을 잡았어요. 유진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준호가 바쁜 날,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웃었어요. 준호 씨는 운이 좋아요. 이런 아내가 있어서. 태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은 웃었지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호텔에 들어간 그날 비가 왔어요. 비 맞지 말고 들어가요. 태우가 말하며 로비로 이끌었어요. 유진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약함이 모든 걸 망쳤어요. 준호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문 밖에서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결혼식 날을 떠올렸어요. 유진이 하얀 드레스 입고 영원히 사랑할게 라고 속삭였어요. 첫 데이트 때 한강에서 손잡고 걸었던 기억. 그런데 이제 그 손이 다른 남자를 잡았어요. 준호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유진이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부터야? 준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석 달 전부터. 수업 시작하고 나서 유진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이야기 샹셔였어. 그런데 점점. 미안해, 준호야. 나 잘못했어. 유진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아팠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외로우면 왜 솔직히 안 했어? 준호가 물었어요. 유진은 너 바쁜데 부담 주기 싫었어.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 라고 대답했어요. 둘은 그렇게 앉아 한참을 대화했어요. 준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소파에서 잤어요. 유진은 방에서 홀로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커피를 타왔어요. 준호야, 이야기 더 해줄게. 태우랑은 끝낼게. 유진이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있을까? 네가 한 말들. 준호의 목소리에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유진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여기 봐. 메시지 다 지울게. 번호도 차단할게. 유진이 태우의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화면에 따뜻한 밤 되세요. 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어요. 준호는 그걸 보며 다시 분노가 치밀었어요. 병원에 출근한 준호는 민준을 만났어요. 어제
유진이랑 싸웠어. 네가 말했던 그 이름 사실이었어. 준호가 털어놨어요. 민준이 놀라며 준호야, 진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모르겠어.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중얼거렸어요. 수술실에서 메스를 쥐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환자의 심장을 고치는데 자신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유진의 메시지를 봤어요. 미안해. 사랑해. 유진이 보낸 메시지.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준호는 유진과 마주 앉았어요. 왜 그랬어? 구체적으로 말해. 준호가 물었어요.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수업 후에 태우 오빠가 위로해줬어. 집에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그 말이 위로됐어. 그러다 데이트처럼 만나게 됐어. 레스토랑에서, 한강에서. 호텔은 그냥 이야기하다 비와서 피한 거야.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유진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준호는 듣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 선을 왜 넘었어? 나 때문에.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유진이 다시 시작하자. 나 노력할게 라고 빌었어요. 준호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유진은 수업을 그만뒀어요. 태우 오빠한테 연락 끊었어. 유진이 증명하듯 보여줬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밤에 유진이 잠든 걸 보며 준호는 속으로 울었어요. 어떻게 잊을까? 중얼거렸어요. 태우의 그림자가 여전히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나 준호는 태우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체육센터로 갔어요. 태우가 수업을 끝내고 나오자 준호가 다가갔어요. 김태우 씨? 한유진 남편입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태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네. 무슨 일로? 태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준호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유진이랑 끝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태우가 사과했어요. 준호는 돌아서며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아팠어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유진에게 그 일을 말했어요. 태우 만났어. 끝났다고 해.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준호야, 고마워. 미안해. 유진이 안아보려 했지만 준호는 피했어요. 아직 용서 못해. 하지만 노력해 볼게. 준호가 말했어요. 둘은 그렇게 불편한 평화를 유지했어요. 유진은 매일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준호는 병원에서 늦게 돌아오며 피했어요. 민준이 준호야, 상담 받아봐. 혼자 끙끙 앓지 마. 라고 조언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남았어요. 유진이 우리 여행 갈까? 옛날처럼 라고 제안했어요. 준호는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했어요. 밤에 유진의 등을 보며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랑은 아직 있지만 신뢰가 깨졌어요. 태우의 따뜻함이 유진을 흔들었듯 준호의 바쁜 삶이 그 원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둘은 천천히 대화를 늘려갔어요. 오늘 병원 어땠어? 유진이 물었어요. 준호가 피곤했어. 너는? 라고 답했어요.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멀었어요. 준호는 가끔 사진을 다시 보며 울었어요. 유진도 혼자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유진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태우와의 추억이 지워지지 않았지만 준호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준호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며 자신의 결혼을 돌아봤어요. 심장은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준과 맥주를 마시며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민준이 시간이 약이야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둘의 삶이 이어졌어요. 유진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주말에 산책을 제안했어요. 준호는 천천히 받아들였어요. 오늘 같이 저녁 먹을까? 준호가 먼저 말한 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응, 좋아. 유진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죄책감이 숨겨져 있었어요. 준호의 마음도 여전히 아팠어요. 대면한 진실이 둘을 변화시켰어요. 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유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태우의 그림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유진이 안아보려 할 때마다 준호는 몸을 피했어요. 미안해, 아직 안 돼.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와 민준을 만났어요. 민준아, 나 용서 못할 것 같아. 이혼할게. 준호가 털어놨어요. 민준이 놀라며 준호야,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봐라고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 알아봐 줄래? 민준이 한숨을 쉬며 알았어. 내 친구 최승연이 변호사야. 소개할게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최승연을 만났어요. 작은 법률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승연아,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런 일로 만나네.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승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일 있었어? 자세히 말해봐. 라고 했어요. 준호가 파일을 내밀었어요. 사진들, 메시지 기록, 탐정 보고서. 승연이 꼼꼼히 훑어보더니 충분해. 이혼 소송은 물론 제3자 소송도 가능해. 유진 씨가 외도를 인정했으니까라고 말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할 수 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승연이 응,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 힘들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이혼하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유진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짐을 챙겼어요. 미안해. 못해. 준호가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준호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가구도 거의 없이 침대와 책상뿐이었어요. 유진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준호야, 제발 받아줘. 이야기하자. 메시지가 쌓였지만 준호는 무시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사진을 다시 봤어요. 유진과 태우의 행복한 모습. 눈물이 흘렀어요. 왜 그랬어?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집중이 안 돼. 동료가 준호,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응, 피곤해서 떴죠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옥 같았어요. 승연에게 소송 준비를 맡겼어요. 증거 다 모았어. 곧 제출할게. 승연이 전화로 말했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승연이 변론을 펼쳤어요. 피고 한유진 씨는 혼인 관계 중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승연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메시지 기록, 호텔 출입 기록.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은 눈이 부은 채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피고는 실수를 인정하지만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했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야, 아직 사랑해.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판사가 이혼을 선고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어요. 유진이 무너지듯 울었어요. 준호야. 유진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준호는 법정을 나왔어요. 다음은 태우에 대한 소송이었어요. 법정에서 태우가 하얀 얼굴로 들어왔어요. 승현이 제3자 김태우 씨는 유부녀와의 관계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라고 지적했어요. 태우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유진 씨가 외로워 보였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 내 진심이 내 가족을 망쳤어. 라고 소리쳤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판사가 태우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명령했어요. 태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준호는 승소했지만 기쁨은 없었어요. 법정을 나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손에 쥔 결혼 반지. 차가웠어요. 이제 끝났어.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눈물을 말려줬어요. 유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혼 후 의사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졌어요.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으로 재산이 바닥났어요. 과거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발목을 잡았어요. 쇼핑몰에서 옷 사는 습관, 고급 카페 출입. 이제 그게 다 부담이었어요. 친구들이 서서히 멀어졌어요. 유진아,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는 척하다 피했어요. 유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벽지가 벗겨진 곳, 창밖으로 골목이 보이는. 여기서 살아야 해? 유진이 짐을 풀며 울었어요. 일자리를 찾았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어요. 손님, 계산해 드릴게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과거 스튜어디스 시절의 우아함은 사라졌어요. 돈이 모자랐어요. 카드값이 쌓였어요. 유진은 사채를 썼어요. 처음엔 500만 원. 금방 갚을 수 있어. 유진이 자신을 속였어요. 사채업자가 이자율 30%야. 잘 갚아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출을 못 줄였어요.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몇 달 후 돈이 바닥났어요. 사채업자의 전화가 왔어요. 돈 어딨어? 안 갚으면 가족한테 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유진이 제발 시간을 줘요라고 빌었어요. 업자가 그럼 우리 가라오케에서 일해. 빚 갚을 때까지 라고 했어요. 유진은 눈물을 삼켰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첫 출근 날, 유진은 짧은 치마와 하이힐을 신었어요. 홍등가의 가라오케 바. 불빛이 번쩍이는. 손님, 술 따라드릴까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취한 남자들이 예쁘네. 같이 노래 부를까? 라고 손을 뻗었어요. 유진은 피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났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이게 나야?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과거 준호와의 저녁 식사, 포근한 침대. 이제 그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사채업자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매상 어때? 더 열심히 해. 유진이 핸드폰을 쥐고 울었어요. 태우는 연락이 끊겼어요. 태우 오빠, 어디야? 유진이 메시지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는 사라졌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준호야,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편의점에서 일하다 손님이 유진 씨. 예전 의사 부인이시죠? 라고 물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셨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 와서 울었어요. 빚이 2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사채업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돈 가져왔어.
유진이 조금만 덜하고 했지만 업자가 내일부터 더 많은 손님 받아. 안 그러면 떳라고 위협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원룸에서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병원에서 수술에 집중했어요. 준호 선생님, 요즘 좋아 보이세요. 동료가 말했어요. 준호는 웃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준과 술을 마셨어요. 준호야, 새 여자 만나봐. 민준이 권했어요. 준호는 아직 안 돼. 라고 대답했어요. 옥상에서 반지를 버렸어요. 강물로 떨어지는 반지. 끝났어.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유진의 나날은 지옥이었어요. 가라오케에서 손님의 손길을 피하다 한 남자가 야, 같이 나가자라고 끌었어요. 유진이 안 돼요 라고 소리쳤어요. 업자가 와서 손님 모시게 해라고 했어요. 유진은 눈물을 삼키며 따랐어요. 새벽에 집에 와 샤워를 했어요. 몸이 떨렸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유진이 거울 앞에서 울었어요. 과거 자원봉사 모임, 무용 수업. 이제 그게 먼 추억이었어요. 태우의 따뜻함이 후회됐어요. 왜 그랬을까? 유진이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지거회 후 유진은 완전히 지쳤어요. 빚이 5천만 원. 업자가 이제 우리 클럽에서 춤춰. 더 벌어 떴죠 라고 했어요. 유진이 제발 그만해 주세요 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업자가 웃으며 빚 갚을 때까지 라고 말했어요. 유진은 무대에 서서 춤췄어요. 불빛 아래 손님들의 시선. 예쁘네. 함성이 들렸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집에 와서 약을 봤어요. 끝내고 싶어.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준호의 얼굴이 떠올라 포기했어요. 준호는 병원에서 승진했어요. 축하해, 준호야. 민준이 맥주를 건넸어요. 준호는 고마워라고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유진의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이 유진이 편의점에서 일한대. 힘들어 보이더라 라고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어. 하지만 밤에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데이트를 해봤어요. 카페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웃었어요. 준호도 웃었지만 유진의 미소가 겹쳐 보였어요. 유진은 결국 무너졌어요. 업자의 폭력이 시작됐어요. 돈 안 갚아. 때릴까? 업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유진이 제발 전라고 울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타박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물었어요. 유진은 넘어졌어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집에 와서 울었어요. 준호야, 도와줘.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태우는 다른 도시로 갔대요. 유진은 혼자였어요.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기적이 필요해.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기적은 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삶은 점점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었어요.